작가님, 사람이 감당 못할 충격을 받으면요. 비명도 못 지르더라고요. 그저 턱이 빠진 사람 마냥 입만 뻐끔거리며 숨만 헐떡일 뿐이죠. 제가 그 꼴을 똑똑히 봤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상결례장 바닥에서요. 방금 전까지 시장 바닥에서 칼국수나 파는 하찮은 집안이라며 제게 삿대질을 해대던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일어서려고 버둥거리는데 다리에 힘이 쑥 빠졌는지 자꾸만 헛손질을 하며 미끄러지더라고요. 평생 사람 금 나누며 고상 떨던 양반이 자기가 살기 위해 잡아야 할 유일한 동아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칼바람 부는 시장통 비닐 천막에서 국수를 말던 제 엄마가 어쩌다 그 잘난 재단 이사장의 숨통을 쥐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작가님께 덤덤히 털어놓으려 합니다. 작가님, 방금 그 한정식집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저는 지금 식탁에 앉아 물끄러미 앞을 보고 있어요. 제 앞에는 모서리가 다 닳아 없어지고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기워놓은 누런 장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엄마가 시장통 비닐 천막에서 칼국수를 팔며 매일 밤 볼펜똥을 손가락으로 닦아내며 썼던 가계부예요. 종이장을 넘기면 아직도 멸치 찌든내랑 매캐한 연탄 냄새가 배어나오는 것만 같아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숫자들 옆에는 진위 교복값, 월세, 그리고 재단 기부금이라는 단어가 줄을 맞춰 적혀 있죠. 방문 너머로 거실 소파에서 낮잠을 주무시는 엄마의 숨소리가 들려요. 나이든 엄마의 숨소리에서는 가끔 쇳소리가 나더라고요. 평생 펄펄 끓는 육수 김을 들이마시고 비좁은 골목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흔적이겠죠.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엄마의 발뒤꿈치를 봅니다. 허옇게 각질이 일어나고 논바닥처럼 갈라져서 웬만한 크림을 발라도 스며들지 않는 뻣뻣한 발. 저는 그 투박한 발과 마디 굵은 손가락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참 쉽게 남의 인생을 깎아내리잖아요. 손톱 밑에 낀 밀가루때를 보며 무식하다 비웃고 비싼 옷을 걸친 사람 앞에서는 쉽게 허리를 굽히죠. 제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도 딱 그런 부류였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그 허름한 바지춤 깊은 주머니에서 나온 꼬깃꼬깃한 돈들이 모여 자기가 이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던 그 큰 재단에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작가님께 이 긴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건 단순히 저를 무시했던 시어머니에게 복수해서 통쾌했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잣대로는 시장 바닥의 삶이 하찮아 보였을지 몰라도 제 엄마의 피땀 밴 인생이 결코 하찮지 않았다는 걸 남겨두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가 왜 상령예장의 그 기막힌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제대로 설명하려면 시계바늘을 한참 뒤로 돌려야겠네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던 무렵 온 나라가 부도 사태로 휘청거리던 1990년대 후반의 어느 겨울로 말이에요. 아빠가 하던 작은 부품 공장 문에 자물쇠가 채워지고 거실 텔레비전부터 냉장고까지 온통 빨간 딱지가 붙던 날. 그리고 아빠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골목 초입에서 교통사고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그날부터 우리 모녀의 진짜 설얼음판 같은 팍팍한 인생이 시작되었거든요. 아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쓸만한 건 다 들고 가서 집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죠. 리어카 하나에 제 책가방이랑 엄마 이불옷 몇 벌 싣고 서울 변두리 산동네 보증금 10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돈 아낀다고 보일러도 안 튼 냉골 방바닥에 나란히 누웠는데 엄마가 제 등을 가만히 쓰다듬더라고요. 우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굳은 살 베인 거친 손바닥이 제 등뼈를 따라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서걱거리는 감촉만 기억납니다.
저는 그 손길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만 훔쳤죠. 얼마 뒤 아빠 사고 합의금이랑 작은 보험금 나온 걸 털어서 엄마는 시장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번듯한 가게는 꿈도 못 꿨고요. 비닐 천막 하나 치고 드럼통에 연탄불 피운 다음 그 위에 솥단지를 올렸어요. 볼품없는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 몇 개 놓은 게 다였죠. 메뉴는 수제비 칼국수였습니다. 엄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어요. 찬물에 손을 푹푹 담그고 밀가루 반죽을 치댔죠. 밤이 되면 칼바람이 들이치는 천막 안에서 덜덜 떨리는 백열전구 아래 저랑 마주 앉아 멸치똥을 깠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고 비린내가 배어들었죠. 비누로 아무리 문질러 씻어도 그 냄새는 안 빠지더라고요. 처음엔 파리만 날렸어요. 그런데 겨울이 깊어지고 추워지니까 지게지는 일꾼들이랑 시장 상인들이 천막을 들추고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줌매, 국물 좀 넉넉히 주서 하면 엄마는 낡은 국자를 푹 퍼서 그릇이 찰랑거리게 넘치도록 채워줬어요. 연탄불 냄새랑 진한 멸치 육수 냄새가 골목을 채우니까 어느새 비닐 천막 밖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장사가 잘 될수록 엄마 몸은 망가졌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학교 끝나면 교복 입은 채로 시장에 달려가 그릇을 날랐어요. 행주로 상을 박박 닫고 빈 그릇을 다라이에 던져 넣었죠. 한창 멋부릴 나이에 창피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자정이 넘어 천막 문을 닫고 엄마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꺼내서 방바닥에 펼쳐놓을 때, 다리미로 그 젖은 돈을 쫙쫙 펴서 말릴 때, 저는 참 좋았거든요. 어느 날 밤 가계부 사이에 껴있는 영수증들을 봤거든요. 무료 급식소 후원금. 한 푼이 아쉬운 판에 왜 남을 주냐고 툴툴거렸죠. 엄마가 멸치 대가리를 뚝 꺾으면서 덤덤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길바닥 나앉았을 때 누가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줬으면 네 아빠 그렇게 안 죽었어. 배고프고 추운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아니까 그냥 밥 한 그릇값 보태는 거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번 돈으로 엄마는 저를 서울에 있는 번듯한 4년제 대학에 보냈고 저는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입사 동기였던 그 사람, 제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작가님, 그렇게 대기업에 입사하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기와 눈이 맞았어요. 야근하다 휴게실에서 자판기 커피 뽑아 마시고 주말이면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 먹으며 정을 쌓았죠. 2년쯤 만나니까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하고 시장 천막으로 가서 불 다 꺼진 평상에 마주 앉아 엄마한테 먼저 말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결혼하고 싶다고요. 엄마가 행주로 평상을 닦다 말고 손을 멈췄어요. 허옇게 일어난 앞치마에 젖은 손을 쓱쓱 닦더니 활짝 웃지를 못하고 제 눈치만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진이야, 그 집은 뭐 하는 집안이래? 내 직업 알면 사돈댁에서 널 얕보지 않겠니? 엄마가 번듯한 직장이 없어서 우리 딸 흠집 낼까봐 겁난다.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엄마 손을 꽉 잡고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걱정 마. 그 사람 어머니가 지역 장학재단 이사장이래. 평생 어려운 사람 돕고 사는 분이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며칠 뒤 인사드리러 그 사람 집에 찾아갔어요. 거실 소파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차를 내오며 묻더군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냐고요. 숨길 이유가 없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혼자 시장에서 칼국수 팔며 저를 키우셨다고요. 고생 참 많이 하셨다고 덧붙였죠. 그 순간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예비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고개를 돌려 위아래로 저를 천천히 훑어봤어요.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방금 전까지 미소 짓던 눈가에 서늘한 경멸 스치는걸요. 아, 시장통. 밀가루 만지며 고생하셨겠네. 입으로는 그렇게 뱉는데 얼굴 근육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옆에 앉은 남자친구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장모님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시겠다며 실없는 소리나 하고 있었죠. 저는 찻잔만 꽉 쥐고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점심시간인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회사 앞 찻집으로 나오라더군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간 찻집에서 그 여자는 인사도 없이 테이블 위로 하얀 편지 봉투 하나를 쓱 밀어보냈어요. 열어봐라. 봉투 안에는 편지지가 아니라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예단 목록이었죠. 현금 예단 액수부터 시작해서 자기 몫의 모피 코트, 심지어 친척들 돌릴 순금 열쇠 개수까지 적혀 있었어요. 제 월급을 꼬박 10년을 안 쓰고 모아도 못 맞출 액수였죠. 제가 멍하니 종이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그 여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태환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넌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애니까 내 뜻 알겠지. 시장 바닥에서 밀가루 반죽해서 번 돈으로 이거 해올 수 있겠니? 종이를 쥐고 있던 제 손끝이 하얗게 줄려갔어요.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은 애초에 섞일 수 없는 물이야.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이쯤에서 네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 저는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돈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밤새 연탄불 앞에서 멸치똥을 까고 쩍쩍 갈라진 손등에 테이프를 감아가며 저를 키운 제 엄마의 피땀 어린 인생을 고작 시장 바닥 밀가루 반죽이라는 말로 짓밟는 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목록이 적힌 종이를 반으로 접어 제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찻집 문을 열고 나왔죠. 길거리에 서서 찬바람을 맞는데 눈물도 안 났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갑고 또렷해지더라고요. 퇴근하고 곧장 시장으로 갔습니다. 캄캄한 골목에 우리 천막만 훤하게 백열전구를 켜고 있었죠. 멀리 전봇대 뒤에 서서 우두커니 천막 안을 들여다봤어요. 솥단지 앞에서 허연 김을 들이마시며 남은 국수를 푸고 있는 엄마의 굽은 등. 저는 주머니 속에 그 빳빳한 종이를 으스러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모욕을 고스란히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상견례 자리에 엄마를 모시고 나가 이 모든 걸 엎어버리기로 결심했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한정식집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더군요. 음식이 들어오고 그 여자가 먼저 입을 뗐어요. 사돈어른,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장학재단 이사장이라 거칠애 같은 거 안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 예단이고 혼수고 다 간소하게 하죠.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제 옆에 앉은 남자친구와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순간 입술을 깨물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찻잔 옆에 그 종이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반으로 접힌 종이를 쫙 펼쳐서 그 여자 앞으로 밀었죠. 어머님, 간소하게 마음만 받으신다는 게 이 목록인가요? 방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남자친구가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버님도 종이와 그 여자를 번갈아 봤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진이 쪽에 이거 해오라고 줬어? 그 여자는 당황해서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쾅 소리가 나게 상을 쳤어요.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 던진 거죠. 그래, 내가 줬다. 이사장 체면에 시장 바닥에서 칼국수 파는 집안이랑 사돈 맺게 생겼는데 이 정도 성의도 안 보이려고 했어? 근본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어른이 줬으면 알아서 기어야지. 감히 상견례 자리에서 이걸 꺼내? 삿대질이 제 코앞까지 날아왔어요. 놀란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어요. 결혼 안 합니다. 이깟 예물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 엄마가 번 돈 한 푼도 쓰기 아까워서요. 그 여자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칼국수 팔아모은 돈? 푼돈 쥐고 유샜더니 내 재단에 들어오는 후원금 한 덜치도 안 들 거다. 그때였어요. 제 어깨를 감싸고 있던 엄마의 손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엄마가 그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성원장학재단 말입니까? 그 여자가 턱을 치켜들었죠. 그래, 내가 그 성원재단 이사장이다. 엄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열더니 은행 통장 하나를 꺼내 상위에 던졌어요. 어제 남대문 지점 김 지점장한테 전화 왔었지. 재단 부도 막아야 한다고 15년째 매달 돈 보내는 나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이사장이 있다고. 그게 당신이었네. 그 여자의 눈이 참을 수 없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덤덤하게 말을 이었어요. 내 딸 시집 갈 때 목돈 필요해서 저번 달부터 후원 끊었어. 칼국수 팔아 모은 푼돈 줄어드니까 재단이 휘청거리던가? 시장바닥 근본 없는 집안 돈으로 당신 이사장 노릇하고 살았네. 순간 그 여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주저앉았죠. 파산 직전에 재단을 살려달라며 은행 지점장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사정해서 찾던 그 익명 억대 후원자가 바로 자기가 방금 전까지 짓밟던 칼국수 아줌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일어서려고 버둥거리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지 자꾸 미끄러지더군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떠는 그 여자를 저는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작가님, 바닥에 엎드려 제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헐떡이는 그 여자를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통쾌함조차 사치 같았죠. 그저 빨리 이 탁한 공기를 벗어나 숨을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옆에 멍하니 굳어있던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제 겉옷 소매를 쥐더라고요. 진이야, 오해다. 엄마가 잠깐 이성을 잃으셨어. 내가 다 설명할게. 저는 그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설명 들을 거 없어. 네 엄마 바닥, 그리고 옆에서 방관하던 네 바닥까지 오늘 아주 잘 봤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바닥에 주저앉은 자기 아내의 팔뚝을 거칠게 잡아 끌고 있었어요. 당신 당장 일어나! 밖에서 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닌 거야? 방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저는 꼿꼿하게 서 있는 제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가자. 더 이상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룸 문을 열고 식당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찢어지는 목소리로 사돈어른! 진이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제야 참았던 숨이 길게 내쉬어지며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지더라고요. 꽉 쥐고 있던 엄마의 손을 보니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엄마 험한 꼴 보게 했어. 엄마가 제 눈가를 투박한 엄지손가락으로 쓱 닦아주셨어요. 울긴 왜 울어. 똥 밟은 거 미리 알아서 다행이지. 가자. 엄마가 뜨끈한 우동 한 그릇 사줄게.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아 김이 오르는 국물에 고춧가루를 팍팍 쳐서 훌훌 마셨어요. 이상하게 그 어떤 음식보다
뱃속이 꽉 차게 든든해지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여자의 장학재단은 가장 큰 후원금이 끊기자 그동안 골마있던 횡령 문제가 터져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이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들 보는 시선 쫓아가며 사는 게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퇴직금에 엄마 돈을 보태서 번듯한 칼국수 가게를 얻었어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엄마와 함께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큰 솥에 멸치 육수를 끓입니다. 제 손톱 밑에도 이제 허연 밀가루가 굳어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제 튼 손을 볼 때마다 저는 참을 수 없이 벅차오릅니다. 비린내 나는 돈을 다리미로 펴며 저를 키운 제 엄마의 굳센 삶을 제가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으니까요. 작가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모든 분들의 구분 등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멸치 육수처럼 진하고 따뜻한 위로가 작가님과 청취자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